네, 시장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토로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중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와중에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흐름 먼저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4, 4분기 GDP가 지금 예상치가 7.6인데 접근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뭐 한 7.9나 8% 나왔어요. 그러면 서프라이즈 이거 뭐지? 그러면 그날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긴축 더 강화하고 성장 정책을 더 늦추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랐다가 그냥 빠져버린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나쁘게 나왔는데 어떤 형태가 나와야겠죠? 이제 나쁘게 나왔으니까 속도를 조금 앞당겨야 되겠구나. 지금 시진핑 정부가 요새 우리 TV나 이렇게 뉴스 보면 구조조정이라든지 부패 척결, 특히 석유방의 저유강,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적인 권력 투쟁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중국 시장은 더 중요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4, 4분기 GDP,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GDP가 발표되고 나서 여기 23일 날을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이때 이제 HSBC 중국 PMI 지수랑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하는 요 구간 안에 상해 종합지수 어떤 재료가 뭐 좋게 나왔던 나쁘게 나왔던 상해 종합지수가 뺐다 오르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0선이 지금 간들간들한데 여러분들 이 상해 종합지수의 에너지를 한번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 에너지 보시면 작년에 저점이 1850입니다. 2270, 2260의 쌍봉이 우리는 2050, 60의 쌍봉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간 지폭의 반이 2059인데 오늘 현재 2007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중심값은 올라간 중심값은 붕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4, 4분기 GDP 발표 이후에 2000을 순간적으로 붕괴하더라도 이 1950선 여기서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 노출 이후에 반드시 2150이나 2200까지 강한 에너지의 반등 파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현실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 4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합됩니까? 나쁘게 나옵니까? 보다 그 재료 노출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 재료를 갖고 어떤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쓰는지 이제 재료가 노출됐고 나빠질 상황 다 됐어. 이제부터는 좋아질까 하면서 매수 에너지를 상해 종합지수 둘 때 우리 시장에 같이 가지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가주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안 나오면 우리 장은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1900을 깨는 파동이 그때 공격이 나옵니다. 그때 또 시가 상위 종목들이 바스켓에 넣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상해 증시가 4, 4분기 GDP 발표 이후에 여기서 2000이 됐던 1950이 됐던 재료 노출의 저점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2050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장대 양봉으로 뚫고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그때 우리 시장은 1970, 선물로는 260선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 선을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롱숏 전략에 이용당하고 종목도 순환만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재 때 오히려 사서 호재 때 나올 때 파는 이러한 역사이클 전략, 이벤트를 이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고 악재가 악재로 반영되는 어떤 방향성이 되려고 그러면 어쩌면 3월달 이후나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맥점이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건지 아니면 3월 말로 늦춰줘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다음 주니까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면서 전략을 짤 때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장을 미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국 경제 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우리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고 외국인들, 바다 건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롱 포지션 전략의 어떤 트렌드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
변동성 매매 전략을 쓸 건지 하는데 1월 달 초부터 삼성전자를 급락시킨 거는 변동성 매매에 롱숏 전략만 쓰겠다고 이미 예고해 준 겁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저는 환율 부분에서 엔화가 105엔을 돌파하지 않고 오히려 101엔이나 100엔까지 가는 하나의 전환점, 아니면 현대차가 엔이 105엔을 돌파했는데 현대차 엔화 약세에 민감하지 않아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거나 그래서 엔화에 큰 영향 안 받고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의 중국 모멘텀에서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더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성장성이 더 가미될까 하는 확인 있는 배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22만 원을 지지해주고 23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확인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1, 4분기 과정에서 아직까지 점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이번에 확인되겠냐 할 때는 저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을 공매도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전략을 쓰는 거예요. 롱숏 전략에서 어디 재료가 나왔을 때 공격하면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매도할 건가? 오히려 그러니까 엔화의 변수에 따라 현대차를 22만 원 붕괴하거나 요새 현대중공업이 23만 원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만약에 더 집중적으로 매도 공격해가고 여기서 7에 10%를 더 빼버린다면 공포 국면이 나올 거거든요. 또 하나 SK하이닉스는 3만 5천 원을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공격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왜 이런 매매가 나오지?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외국인들 시각으로 롱숏 펀드에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의 경제 측면보다는 어디에 그 매매를 지지선을 붕괴시킬 때 최대 시장의 파괴력과 파급력이 커질 건가라는 맥점과 그런 시각을 갖고 바스켓을 구성하는 세력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녹색이 대만 지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이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 지수죠. 파란 색깔이 1930을 지지해주고 우리가 터닝해 주려면 반드시 상해 종합 지수 2000에서 막아내야 되고 2050을 돌파해주는 이 V자 패턴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대만 지수가 올라가고 이거 롱이에요. 여기서 더 한 번 상해 증시를 50 내 70% 더 붕괴한다면 우리 시장은 한 번 더 50 내 70% 두들겨 맞고 갈 거고 그때 시장에서 이번에 공격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시가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 매도하면서 파생해서 꼬리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상해 증시가 바닥을 찍건가 할 때 이 홍콩 H 시장, 즉 상해 시장의 본토와 그 문에 해당하는 홍콩 H 시장의 지지력이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보다 더 하락 속도가 더 빠른 게 홍콩 H 증시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만 매도하고 홍콩 H 시장 매수하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결정이 언제 될까요? 저는 이달 말이냐 3월 달이냐 요 두 가지 마디에서 FOMC의 기준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N달러, 원달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맥점일 테니까요. 즉 이번 달 그 28일, 29일에 또다시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 50억 불이나 100억 불 또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N은 105엔을 돌파해갖고 더 약세로 갈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상해나 우리 현대차에서 나와줘야 돼요. 홍콩 H 시장에서. 그러면 그 재료가 반영됐어. 악재 때 오히려 스위칭 전략이 나오면서 매수 트렌드가 바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번에 안 해요. 그럼 시간이 늘어지겠죠. 그 대신 안도하게 박스지만 3월 달로 늦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불확실성 매매만 지속되고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박스의 가두리 매매, 롱숏 전략만 지배하고 우리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하단 상단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그재그 파동. 이런 것만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변수에 외국인들이 맞을 거는 맞아야 되는데 1월 달에 맞느냐 3월 달에 맞느냐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 전략의 변동성 매매.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그 외의 종목은 오히려 내수주나 중소형주나 저가주, 개별주, 정책 모멘텀 종목 등에서 순환만 나오는 장이 한 3월 달 내지 4월, 특히 4월 초에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확인될 때까지 아직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의 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안 움직이고 중소형주도 개별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종목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연관된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롱숏 전략의 바스켓에 어떤 매매가 움직일 건가를 기준선을 정해놓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이 장이 트렌드가 바뀌려면 저는 132만 5천 원, 이 133만 원이 저항의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5만 원을 더 땡기는 파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맥점은 선물 기준으로는 257.5 라인.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4, 4분기 중국 GDP 나오면서 이 132만 원과 127만 원 중심이 130만 원인데 오늘 130만 원 아래로 공격받는데 이 127만 5천 원이 공격당해서 125만 원이 이것도 깨고 내려가면 우리 장은 1900을 깨는 장이고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전번에 삼성전자의 저점이 쌍바닥 내지는 이게 붕괴하는 파동이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7에서 10% 더 빠질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즉 22만 원에서 24만 원 박스가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죠. 20만 원에서 22만 원 박스로.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23만 원이 지지했어야 되는데 이거 붕괴하면 이것도 20만 5천 원과 24만 원 박스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격 당했다는 얘기고 상해 증시가 2천을 붕괴해서 거기서 추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시가 상위 종목들의 뭐라 그럴까요? 인버스 레버리지에서 인버스 갖고 한 단계 확대시키면서 수익 주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로 다시 V자 되는데 오히려 1880과 1900에 지지해주고 1950이 이제는 저항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박스가 하나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이 가려고 그러면 요번에 저점이 붕괴되면 안 돼. 1930 그걸 하려면 1970대를 강한 에너지로 다음 주에 재료 노출 이후에 4, 4분기라든지 삼성, 현대차 실적 노출 이후에 거기서 1970을 치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프로그램 매매로 나왔던 선물 변동성이 나왔던 이런 재료 노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계단으로 한 번 더 밑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2만 원과 20만 원 두 번에 나눠서 사고 그 다음에 23만 5천 원과 24만 5천 원 두 번에 나눠서 팔고 하는 걸 3개월 동안 조절해 가면서 요번 경우가 22만 원에서 막아내느냐 여기서 한 번 더 공격당하느냐는 N달러, 원달러,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의한 외국인들의 환율 변동성에 의한 그런 전략에서 나올 거고 이게 1월 달에서 완성될지 3월 달에 완성될지는 아까 얘기한 환율 동향과 테이퍼링의 결과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속도가 늘어지면 어쩌면 3월 달 말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 병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월 말이 뭐 중국의 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의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하나의 중요한 맥점의 마디예요. 그때 흐름에서 대형주의 바람은 바뀔 거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뭔가 움직여야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거 확인이 1월 다음 주에 되느냐 3월 말에 되느냐를 결정하는 변수가 테이퍼링과 중국 요거 두 가지 변수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흐름에서 우리는 당분간은 약간 조금 중소형주나 정책적 모멘텀 종목들 갖고 사이클 매매하고 대형주는 계단식으로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말이죠. 코스닥 시장이 장중엔 좀 하락세를 했단 말이에요. 마감 가서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중소형주들 내부에서도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철저하게 이슈나 뭐 뉴스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게 그것도 예를 들어서 IT, 모바일, OLED 핸드폰이라면 매매 대상을 3개에서 5개를 먼저 꼽아 주십시오. 네네네. 그래놓고 그 X축, Y축을 그려놓고 상승각도 하락각도를 기준을 잡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제가 LG 디스플레이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지금 테라세미콘은 계속 좀 상승 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X축에는 테라세미콘의 상승 탄력축이 둔화될 때 이동할 대상들, 예를 들어서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크루셀텍이라든지 같은 섹터 내에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를 X축에다 놓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선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은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에서 제가 SK하이닉스는 매도하고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가갖고 LG디스플레이가 27,000원과 3만 원 사이 오면 비율 매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매일 그려보는데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아까 시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이 시장에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로 유도하고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선이 저는 35,000원 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 35,000원 선을 빨간 줄을 그어놨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제너로치에 이게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즉 8월 8일 날 26,000원부터 1월 9일 날 39,000원까지 가는 동안 이 8월 8일 날 26,000원대 LG디스플레이는 2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5,000원까지 급등하는 10월 20일 날 LG디스플레이는 24,750원이었습니다. 11월 11일 날이 LG디스플레이 바닥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눌림목입니다. 26,000원에서 35,000원까지 갔다가 눌림목 주고 39,000원은 1, 2, 3로 갈 동안 LG디스플레이는 계속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9,000원에 지금 36,000원대인데 LG디스플레이는 26,000원대입니다. 어때요? 앞으로 LG디스플레이는 25,000원만 깨지 않으면 오히려 이에너지가 애플 모멘텀에 의해서 1, 2개월 동안 이쪽이 더 가는 거고 SK하이닉스는 35,000원이 지지해 주는지 붕괴하는지는 4월 초 삼성전자 1사분기 시점 노출될 때까지 이걸 지지해 주는지 만약에 이걸 지지를 못한다면 아예 31,000원, 2,000원이 매력적인 매수 단가다. 그러니까 35,000원대에서는 저는 매수 안 한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요 감각같이 종목도 클러스터에 관련된 뭐 헬스케어라면 3개에서 5개를 맞춰놓고 X축, Y축 놓고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시소식으로 조절하는 장이지 한꺼번에 같이 가는 장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테마라도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치적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 중국 내수주래도 같은 방향의 종목이 같이 가는 장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숙지하시면서 이러한 롱숏 전략의 이벤트 드라이브가 상대 속도 전략이랍니다. 어떤 거 갈 때 어떤 거 오히려 죽여버려요. 이러한 사이클 매매 전략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이번 시장의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아까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여러분 테라세 잠깐 볼까요? 테라세미콘 네. 우상향이죠. 그런데 다른 종목의 AP 시스템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업종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엇갈리는, 엇갈리는 모습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테라세미콘이 좋다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세요. 선수용이니까 벌써 11,5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이제는 갖고 있는 분의 비율 매도고 이제는 선수들 작업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는 것 중에 더 이상 재료가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안 빠지는 종목들이 다음 순환으로 나올 텐데 그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시소식으로 움직이는 장의 특성이니까 앞으로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같이 가는 장이 아니고 시소식 S축, Y축을 놓고 이게 이제 상대 속도 전략과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섹터를 구분해 갖고 순환하는데 이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에 업종을 선택하는 기준, 시장의 대형주와 중소형주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준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